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2월 3일 현재 시각은 8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한번 볼게요. 코드번호 326030입니다. 자, SK바이오팜 저도 이제 조금 공부가 좀 필요한 종목인데 오늘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0년도 7월에 상장이 됐고 최고가가 26만 9,500원까지 좀 올라갔다가 지금 우행보하면서 약간 상장 가격대 이 가격들을 좀 이탈을 하고 공모가가 공모가가 49,000원 장전 거래를 시작해 시초가 뭐 98,000원, 뭐 12만원. 공모주 상장된 지는 좀 좀 어느 정도 됐는데 시장 평가를 받는 기간은 좀 어느 정도 됐어요. 49,000원에서 상장이 좀 공모를 받았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시작을 할 때 시초가가 98,000원, 98,000원. 98,000원으로 시작을 했다. 공모가까지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으로 내려오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26만 9천원까지 간 거 보니까 한때는 진짜 신화였던 엄청난 그런 상승세를 공모주의 그 대표로 어 이게 4만 9천 원에 공모를 했다가 26만 9천 원까지 갔으니까 어느 정도 거품이 좀 끼어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시가가 9만 원대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적정 주가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지구간들 좀 버텨주면서 시장 대비해 가지고 시장에 좀 우려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서 주가가 좀 빠졌다. 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수급들을 좀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다시 서서히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리포트를 좀 보면, SK 바이오팜 리포트들을 좀 보면, 이게 1월 13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제약 바이오.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화, 넥스트 세노바메이트의 확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4분기 매출액이 614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8억 원, 적자 지속. 컨센서스를 일단 상회할 전망이다. 근데 뭐 일단 바이오 쪽 기업이다 보니까 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외를 하고 감안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실적이 물론 잘 나오면 좋겠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보겠습니다. 4분기 중국 합작법인 설립, 캐나다 판권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인한 지분 계약금 인식이 일본 계약금 분할 인식까지 더해져 3분기 대비 실적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 4분기 실적 발표들을 좀 보면 아직까지 4분기 실적이 나오진 않았네요. 근데 매출액은 증가되는데 영업이익이 일단 적자가 좀 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판단하시고 참고하시고 도매상 재고 조정에 따라서 4분기 엑스코프리 매출액이 둔화된 것을 감안하여도 3분기 대비 4분기 엑스코프리 매출 성장률이 1, 2분기 대비 성장률 정도로 올라오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여파에도 꾸준한 처방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2021년 엑스코프리 가이던스 600억 원을 달성을 하였고 중국 합작법인 설립과 캐나다 라이센스 계약으로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화 성공하며 제2의 엑스코프리 발굴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리고 중국 합작법인을 통한 기술 이전 계약금이 2천만 달러, 지분의 가치 1.5억 달러, 평가 금액이 2021년 4분기부터 3년에 걸쳐 분할로 인식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일본 오노 약품 공업과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당시 아시아 임상이 시작된 것을 반영을 해서 4분기에 이후에 반영될 금액 대비 큰 비중이 되었다라고 해요. 세노바메이트의 캐나다 엔도그룹과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한 계약금 2천만 달러는 유의미한 비중을 반영하였다. 다 이제 과거형인 거죠.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것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에스코프리의 처방 추이도 3분기 대비 상승해서 매출액 상승을 좀 반영을 시켰는데 그래도 일단 적자가 좀 난 것도 있었죠. 유럽에서 내전증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국에서 세노바메이트 출시로 인한 유럽향 완제 원료 공급액이 43억 원을 고려를 했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매출의 증가, 빈펫의 특허 만료에 따른 처방 추이, 항암제, 이런 뭐 신약에 대한 임상 진전, CNS 계열 신약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네요. 처방주 수위.
근데 실적이 일단은 좀 적자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좀 됐었던 것들 비해서 실적의 개선 흐름들이 반영되기는 좀 무리가 살짝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계속 세노바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노바메이트가 어떤 건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021년 12월 24일 기사입니다. 세노바메이트 캐나다 판권 엔도그룹에 이전을 시켰다. 캐나다 내 허가 상업화 권리 엔도그룹에 이전했다. 여기 보면은 북미 시장 진출에 성공을 했고 기술료 마일스토 최대 2,100만 달러 194억 원을 받게 된다. 최초 발매일로부터 12년 계약 기간, 양사 합의 시 3년씩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자, 이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폴이라고 하는 것들은 뇌전증 신약이라고 합니다. 뇌전증 신약. 성분명이 엑스코폴이라고 하네요. 여기 내용들 보면은 엑스코폴이 매출 성장률이 1, 2비 대비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하고 여기 보면은 캐나다 이런 쪽으로 엔도그룹 기술 이전과 통해서 2천만 달러는 유의미한 비중을 반영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유럽에서 뇌전증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국에서 이런 앞으로 매출액은 좀 증가가 될 수가 있겠지만 판매가 증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빈펫의 특허 만료에 때는 반사수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신약의 임상 진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CNS 계열. 자,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CNS 신약 글로벌 공략을 박차를 강한다. FDA의 임상 3상을 진입했다라고 하죠. 1월 19일 기사입니다. 에스코폴이 스노시 이후 세 번째 신약이다. 뇌전증 신약 글로벌 3상에 진입을 하면서 중추신경계 신약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약간 이게 좀 메가톤급 신약이 되면서 실적이 좀 반영되는 것들도 기대감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일단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것들 4분기의 실적이 좀 뭐랄까 좀 적자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성장은 하겠지만 적자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 임상에 대한 그리고 이 약물에 대한 매출 같은 것들은 조금 좀 강하게 반영을 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대신 이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을 만한 게 SK 바이오팜 여기 카리스바 메이트 임상이 성공할 경우 국내 시장 최초로 FDA 허가를 획득한 뇌전증, 수면장애 세 번째 글로벌 진출 의약품을 갖게 된다. 이 라이프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임상 기대감 그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매출에 반영되는 것들이 좀 약하고 해가지고 좀 뭐랄까 이 기대감들을 반영을 시키기에는 살짝 조금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모가까지 거의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 그리고 시가가 98,000원대, 10만원대 지지구간들을 좀 버텨주면서 하락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살짝 시장에 대한 부분들로 반등이 좀 살짝 나오긴 했는데 외국이나 기관이나 좀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약간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 회복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정도 한 10만 원까지 회복은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장이 좀 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좀 지지 구간들이 10만 원대였기 때문에 시장성 요인들로 강하게 좀 빠진 부분들이 좀 있으면은 한 9만 5천 원, 10만 원대까지는 회복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 아니고 만약에 이 9만 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9만 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여기 또 이탈을 하면은 공모가까지도 좀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일단 SK 바이오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 이런 자료들을 좀 판단을 해보면서 개인적인 경험들을 좀 녹여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단 요청을 좀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시지 원하시는 분의 요인들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말씀을 좀 부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회복을 한다라고 해서 평균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12만 원 이전에 한 20만 원까지 가기에는 좀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감미도 영상들을 좀 끼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9만 원, 10만 원대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또 여기서 돌파를 하는지 여부들 보면서 이탈을 하고 만약 7만 5천 원 여기 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공모가 여기서 대응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좀 이탈 9만 5천 원 이탈하는지 여부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현금에 대한 부분들 반등이 좀 나왔을 때 확보를 좀 하셨다가 공모가가 오면 약간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또 들어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만큼 빠지지 않기를 바라봐야겠죠. 적어도 7만 5천 원을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좀 우행보 흐름들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좀 뚫어주는지 그런 부분들이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수급들이 견고하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시장도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10만 원까지 11만 원까지는 올지는 좀 뚫는지 여부들 체크를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리포트하고 기사를 통해서 개인적인 생각들 같이 곁들여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